자, 이번에는요, 정치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지난 일요일입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청와대 관저 만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언쟁이 있었다. 이 소식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제 각각 또 입장 발표가 좀 있었어요. 보시죠. 황교안, 그것도 법이냐고 하길래 항의한 것이다. 손학규, 인생 선배로서 꾸짖은 것이다. 꾸짖은 거와 항의한 거. 이게 맞섰네요. 아무튼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표현들입니다. 지금 보면. 청와대 만찬에서 고성을 주고받은 경기고 동문 선후배 사이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11년 선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성을 주고받았죠. 그래서 인생 선배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고 봅니다. 보겠습니다. 4당, 한국당이 선거법 협조 안 해. 이런 공세를 했고요. 황교안, 우리만 빼는 게 민주주의나 항변. 그러다 듣고 있던 손학규 대표, 정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자 황교안 대표, 그렇게라뇨. 버럭 하니까 고성이 오간다. 그 사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을 말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네요. 그 당시가 어땠는지. 뭐 한국당, 청와대의 민부론 민평로 책 전달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붙여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뭐 황교안 대표, 손학규 대표 각각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말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황교안 대표에게 한마디 좀 꾸짖었습니다. 황 대표 정치를 그렇게 할 게 아니다. 정권 투쟁에만 급급하지 말고 나라 생각 좀 해달라. 그랬더니 황 대표가 좀 원성을 높이면서 그러더라고요. 어제 당대표 회동에서 손학규 대표님하고 고성이 오갔다라는 말. 그 얘기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같이 논의하면서 품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손학규 대표는 뭔가 그래도 자세히 좀 얘기하는데 황교안 대표 표정은 굉장히 좀 불편해 보이죠, 뭔가 이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본인과 좀 잘 맞지 않고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표정이 좀 묻어나는데 그럼 여기서요,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버럭 목소리 높이는 황교안 대표. 왜일까? 최근에 목소리를 굉장히 높인다. 그리고 어떤 거에 반응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의 반응을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관련 기사 있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에 써 있는 이 표현들이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한 말들입니다.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진보 성향 유튜버가 뭐 일은 안 하고 왜 집회만 나가느냐, 뭐 광화문 집회 이런 걸 얘기하면서 집회만 나가느냐, 왜 일은 안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황교안 대표 반응이 일하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약간 짜증도 묻어나는 듯한 표현이에요. 왜 일 안 하고 집회만 나가냐 하니까 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한국당 내부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있었죠. 그때 황교안 대표가 보인 반응입니다. 뒤에서 총질하면 되나? 이것도 불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보름 사이에 4차례 버럭 황교안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요. 뭐 기사 내용 중에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상황에서도 약간 불쾌감이 묻어난 반응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죠. 최근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을 두고 당 최고위원들이 집단 반발한 뒤 영입 배제냐? 그럼 영입 배제가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기자들이 하자 배제라뇨? 이렇게 또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버럭에 들어가는 사례가 돼요. 이게 지금. 그리고 요 제목에 소개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황교안 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퇴진이나 타도에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국회의 정치는 포기하고
지금 조광 목사는 탄핵을 넘어서서 타도를 잊히는데 그 집회에 태극기 들고 나가신 이유가 뭔지 좀 모르는 소리 좀 해주세요. 왜 나가셨는지.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런데 공당이 나라를 구하기 국회에서 위한 정치는 겁니다. 안 하시고 네, 그 그렇죠. 저기 목사들이 지금 국회잖아요. 여기. 국회에서 일을 아니 하잖아요. 왜 거기 나가셨는지.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태극기 모독당으로 합류하신 겁니까 이제? 다른 당은 태극기 모독당으로 안 됐습니까?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뭐 소개해드린 사례 중에 한 장면입니다.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일하고 있잖아요. 이런 반응이었어요. 자, 황교안 대표의 최근 모습.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 잘 안 풀리는 것에 대한 조급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의 어떤 스타일에 대한, 정책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의원께서는 여유에서 초조로 바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를 좀 선명하게 예.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예. 저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국 정부 동안에 예. 상당히 야당이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국민이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의 불만을 그냥 거리에서 쏟아내기만 해도 야당의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지지율도 상당히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 예.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을 한다고는 했지만 예. 그것이 또 뭐 상당한 비난 여론을 받았고 예. 여론은 지지율은 꺾이고 있고 예. 이런 속에서 이제 황 대표에 대한 어떤 리더십 문제까지 제기되니까 어떤 초조감이 배어난 거 아닌가. 저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도 예. 화를 먼저 내는 사람이 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렇게 버럭하는 데는 예. 초조감 외에도 화를 낸다는 뭐 어떤 게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지지율 정책 리더십에 대한 비난 이런 것에 대한 뭐 전체적인 초조감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영선 의원께서는 여유로웠던 마음에서 지금은 초조해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다 했는데 이 기사 내용 좀 더 보면요. 이쪽으로는 약간 리더십 스타일에 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게 있네요. 여기 보시면 황 대표 측 관계자 아무래도 이제 황 대표 측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더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또 해석을 합니다. 황 대표가 강하게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당원 불만이 계속 접수돼 온 게 사실이다. 그래서 강하게 얘기한다는 거라고 들리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전문가의 분석이 있습니다. 황 대표가 때론 고성도 내지를 줄 아는 정치인으로 변화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최근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또 뒤에 한마디 붙였네요. 화낼 대상은 국민적 분노 공감대가 형성된 쪽으로 향해야 한다. 그러니까 엉뚱한데 이렇게 고성이나 화내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또 살짝 덧붙였는데 아무튼 뭔가 정치인으로서 변화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 또 이렇게 해석이 돼 있습니다. 자, 윤종호 교수께서는 최근 황교안 대표의 모습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제 설상가상이라고 썼는데 저기 이제 평론가께서 저렇게 이제 예. 고성도 내지를 줄 아는 정치인으로 변화하려는 것 같다. 이거는 이거 좀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해주신 것 좀 같아요. 억지 해석인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당이나 이제 이런 데서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이제 정치인들 많이 모셔봤지만 예. 저런 정도까지 감정 표현이 된다고 하면 예. 평정심을 잃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사안들이 많이 꼬였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꼬인 실타래 같은 정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찬주 이제 대장 영입권 같은 경우는 예. 순전히 이제 본인 실수에 누가 주변에서 조언을 잘못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심해서 본인이 제안하고 예. 본인이 이제 가치 부여를 해서 제1 이제 영입자로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사람인데 예. 당내에서 당장 당원들도 아니고 국민들도 아니고 최고위원회들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줬던 심적인 타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 총선을 앞두고 이제 보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 최근에 이제 유승민 쪽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예. 한국당과 통합 없다. 뭐 그런 이렇게 얘기까지 있었어요. 단정적으로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예. 때문에 황교안 대표로서는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인데 거기다가 정말 품격과 격조를 갖춰야 됐을 청와대 이제 5당 대표 예. 회동 자리에서까지 손학규 대표랑 이렇게 감정적인 언사, 1차적인 어떤 감정적인 대응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평정심을 잃고 상황 전개가 본인이 총선을 앞두고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꼬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감정 절제가 좀 잘 안 돼서 벌어진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관저 만찬을 두고도 언쟁은 대통령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어제도 나왔는데.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이제 예. 기본적인 거죠. 예. 특히나 이제 일반적인 국회에서 하는 발언도 아니고 예. 청와대까지 가서 제1야당 대표면 예. 어떻게 이제 보면 이런 표현은 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대통령하고 이제 맞짱을 뜨고 와야 당에서도 이제 박수를 그러니까 받고 대통령한테 잘했다. 적극적으로 많은 질문하고 대통령이 그렇죠. 보면 반박도 하고 예. 이런 모습이었는데 언쟁은 다른 인물과 벌어졌다. 대통령하고 논쟁을 했어야 되는 구도를 만들기를 원했겠죠. 한국당 관계자들도. 근데 엉뚱하게 이제 손학규 대표랑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예.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유승민계에 끌려다니는 황교안 리더십. 기사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끌려다닌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보수 통합 거부에 낮은 자세로 노력. 그렇습니다. 일요일이죠? 지난 일요일 날 바른미래당 관계자로부터 한국당하고 통합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자 낮은 자세로 노력한다. 뭔가 좀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분. 그리고 내부에서는 친박계 눈치 보며 아무것도 못한다. 뭐 이런 평가도 있나 봅니다. 홍준표 전 대표. 지금 황교안 대표의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지적인데요. 노련한 유승민, 초년생 데리고 즐긴다. 여기서 말하는 초년생, 황교안 대표를 초년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있어요. 자, 이재용 전 의원. 뭔가 지금 기사를 보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쓰셨네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황교안 대표가 예. 계속해서 어떤 시기마다 예. 이제 당 리더십, 대표의 리더십, 대표의 정치력 이런 것이 시험대 올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총선이 오늘로서 한 155일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제부터 이 심판대 진정으로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험대가 아니고 이번엔 심판대입니까? 저는 뭐 심판이든 심판은 이제 끝나고 나서 받을 거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험 때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말씀은 예. 지금 여러 가지로 당의 리더십,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살살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몇 군데에서는. 그건 예. 여당, 야당 상관없이. 근데 그 수위가 아직까지는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강해지는 수위를 어떻게 견뎌낼 건지 예. 이것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지가 이제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여러 가지로 지금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말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예. 그분들의 이면을 보면은 거기에도 물론 정치적인 계산이 지금 숨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발언이니까 뭔가 계산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거 예. 없으면 그런 발언 할 필요가 없는 예.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우리가 헤쳐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당 대표는 황교안 예. 대표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예. 지금까지 나왔던 몇 가지 일들, 사안들,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나왔던 일들이 예.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습니다. 지금 매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후 관리형 이런 대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제적으로 뭔가를 했어야 됐고, 선제적으로 좀 더 인재 영입을 제대로 했어야 됐고, 선제적으로 뭐 선거 준비 기획단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보다 평가를 잘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버럭이 본인의 이미지 변신이다라는 건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고 딴 사람이 한 얘기이지만 해석입니다, 해석. 해석이죠. 예. 그 해석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를 당 대표로 뽑았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버럭으로 이미지 쇄신을 하고 이미지 변신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 전문가가 어떤 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석은 매우 잘못된 해석이다. 그런 해석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양절 변호사는 걸어보지 못한 길 이렇게 썼네요. 지금 이재용 전 의원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양절 변호사는 걸어보지 못한 길. 무슨 책 제목 같기도 합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예.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원과 겹치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예. 사실 황 대표 그동안에 그러니까 뭐 이 사회에 들어온 예. 이후로 걸었던 길을 보면
검찰로 시작해서 공안검사로서 검찰 간부를 마무리하고 법무부 장관이 됐다가 국무총리로 그리고 정말 대통령보다 하기 힘든 어찌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과연 저분에게 어떤 식의 역경이라는 게 있었을까 내지는 누가 저분 주위에서 과연 듣기 싫은 소리를 얼마나 했었을까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았던 게 오히려 상식적인데 본인이 뭐 지금 겪기에는 아까 이제 제목 뭐 신문 제목에도 뒤에서 총질이라고 느낄 만큼 예. 여기저기서 말도 안 듣고 뭐 비판도 하고 뭐 정치판이라고 하는 게 예. 뒤에서 총질이라고 하지만 뭐 등 뒤에서 찌르고 이런 게 다반사인 게 또 정치판 예.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 앞에서 지금 뭐 손학규 대표 선배라고 하시지만은 본인이 법률 전문가인데 당에서 들고 나온 법안에 대해서 그게 법이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 예. 아마 처음일 겁니다. 황 대표로서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다. 왜? 총선이니까. 앞으로는 더한 일들이 많을 텐데 예. 벌써 벌어 가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걸어보지 못한 길이라는 건 그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을 것이다. 더 심하겠죠, 사실은. 그럴 때마다 황교안 대표 어떤 대처를 할지 계속 이런 모습이라면 또 기사가 나올 거고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다르게 좀 대응한다면 또 그 자체에 대해서 또 다루기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최근 버럭 이 모습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